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오전에 한번 뵙고 또 오후에도 뵙게 되네요. 이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지난 4일 업무단 시험 6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그 국회 그 질의과정에서 박대출 그 국민의힘 그 의원하고 그다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광화문 그 집회 거기에 주동자들을 이제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저도 그날 갔다 왔거든요.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살인자다? 정말 일국의 지도자,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최고 실권자,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곁에서 제일 많이 대통령과 대면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감히 살인자다. 세상적으로 볼 땐 제일 나쁜 놈이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최고 나쁜 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경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안 맞더라도 그죠? 저렇게까지 우리 보수우파 애국 세력을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러고 원수로 취급하는 저런 자들에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딴 사람에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고 방향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게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 업로드한 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래도 좀 시사성을 띠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해야지,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봐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목회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또 제가 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칼럼을 해야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야죠, 또 개인적인 삶도 있죠. 참 이러다 보니까 진짜 좀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참 좀 바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요. 저 나이 된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직장에서 그죠, 은퇴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 그래. 그럼 저는 그럽니다. 야, 할 일 없어 목사해. 목회를 하면은 시간 가는 거는 하여가 그냥 막 화살처럼 쏜살처럼 달아난다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사는 거니까 잘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 서로 도와도 주시고 우리 하나 되어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웁시다. 누가 밉고 누가 좋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하고 뭐 의견이 안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겠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세력들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살인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는 제목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 살인자입니다 하고 이 나온 배경이 뭐냐, 이걸 보니까는 지난 4일 국회 그 질의 과정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의 대답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 잠깐 보도를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한 게 살인자라고 했다.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재확산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니 살인자라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오간 말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식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은 도둑놈이라고 표현을 하자
노 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말썽이 일어나니까 노정민 실장도 사실은 표현이 좀 과했다 하고 사과를 했지만은 진짜 살인자는 김정은인데 김정은이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또 이제 야당 측에서는 막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성일종 국민회의 비상대책위원은 집회는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저항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권이 민주국가인가? 라면서 진짜 살인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서 막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하다고 사과했지만 살인자라는 표현은 이 정권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역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윤희숙 의원은 국민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는 본인들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역시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그러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잘못을 왜 애문 국민들 그것도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애국 시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나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도의를 한번 봅시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코로나 확산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나오자 발병을 하자마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한 거죠. 막 개방을 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었죠. 그럼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살인을 제공했고 누가 진짜 살인자입니까? 476명을 사망하도록 한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환자가 죽은 사망자 수가 476명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이 순간까지 476명을 살인하도록 문을 활짝 연 그 사람들은 살인자가 아니고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자, 바르게 세우자. 애국을 위해서 외치는 그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회개의 살인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말 바울 사도를 닮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살인자 중에 괴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으면 아마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박수를 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왜 원인을 가만히 놔놓고 내가 한 거는 무조건 옳고 나와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고 내 편은 무조건 지가 없고 의인이고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있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물론자, 그죠? 저주받은 평양 땅의 그 주사파 논리는 거기에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안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이 주특기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 부려먹고 그리고 같이 지옥에 가는 게 마귀의 주 특기고 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거기에 관한 걸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내셔가 한번 보세요. 자꾸 자랑 같지만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성경적인 진리로 설명해 주가지고 우리 승리하고 천국 가자고 외치는 유튜브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못 봐서 뭐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요. 전부 다 뭐 세상적인 얘기고 막 부풀려 가지고 내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고 저도 가만히 보니 이걸 해보니까요. 이 구독자 시청자를 늘리는 방법은 그죠? 딴 거 없더라고요. 제목이더라고요. 썸네일도 제가 볼 때 썸네일도 별 영향을 안 미쳐요. 저도 제목을 정말 뭐 일부러 자극적으로 붙인 건 아닌데 이 일은 정말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붙인 그런 것들은요. 10,00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좀 점잖게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좀 그걸로 나쁜 의미에서 표현을 하자면 도덕적인 그런 얘기. 그런 아이고 내만 아나 나도 아나 나도 안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너만 잘나도 까불겠는데 나는 뭘 살고 있어. 아예 조회도 안 합니다. 정말 우리 이런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남에게만 틀렸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걸 우리 보통 내로남불 그러죠.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해도 옳고 상대편은 무슨 짓을 해도 틀렸고 그런 논리가 되면 개돼지한테들은 그렇게 통할는지는 몰라요. 사람들 앞에 그게 통합니까? 예? 그게 통합니까?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적어도 사람 같으면은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적어도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다. 우리 편이라도 이거는 틀렸으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무조건 내 편은 옳으니까 됐고 상대편은 틀렸고 살인자들이고. 응? 그런데 당신들이 지적하는 이 살인자들, 강화문 세력들, 아무래도 기독교 교인들이 주를 이루죠. 물론 딴 애국자들도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잘못하니까 틀린 짓을 하니까 국가를 북한에 갖다 넘기려고 그러니까 애국운동으로 일어나고 기독교를 마음대로 못 믿고 핍박을 하니까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밤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처럼 쇼하는 게 아닙니다. 쇼통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당신들은 뭐 합니까? 예쁜 비서 데려다가 주물럭거리긴 하고 뭐 스트레스 푼다고 얼려가 술 먹고 아침 되면 아이고 쏙 썰려라 그리고 일어나긴 하고 뭘 합니까? 참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요. 살인자라고요? 노영민 비서실장님 살인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국민들이 400 몇 명인가 죽도록 476명이 죽도록까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그렇다 아닙니다. 이거는 의학 전문가들이 질병본부에서도 이걸로 중국의 출입을 막아야 됩니다 할 때는 뭐였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서 yar랑거리고 yar랑방구만 끼었습니까?
남자가요. 참 옛날 할머니 생각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꼬치를 단 놈들이 좀 꼬치값을 좀 하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할머니들 참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참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덩어리없지만 생활 철학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나이가 들수록 가슴에 와닿아요. 거기에서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웠다고 적당히 말을 바꾸고 추미애처럼 뭘 바꾸고 조국이처럼 뭘 바꾸고 김경수처럼 뭘 바꾸고 그것보다도 참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야 이놈들아 꼬치값 좀 해라. 꼬치값 좀 해라. 정말 우리 꼬치값 좀 합시다. 우리 꼬치값 좀 합시다. 지도자들은요. 은행이 말이나 행동에 감동을 줘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옳다고 이러기보다는 하는 그 행동이나 말을 볼 때 국민들이 스스로 와 진짜 좋은 대통령이다. 진짜 좋은 비서실장이다. 진짜 존경하고 싶은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감동이 좀 나오면 안 됩니까? 감동이 나오면 안 돼요. 오전에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당선될 거라고 보고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로 유세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죠.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로 유세를 했지만은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감싸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그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은 사람들도 국민으로 내가 포용하겠다. 쇼했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내 국민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살인자예요. 도둑놈들이에요.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왜 이럽니까? 어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제가 향수를 뭐 자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옛날에 그리 못 살고 뭐 어쩌고 해도요. 참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고 제가 60년대 대학 다니려고 서울에 가서 방을 자취하려고 친구들하고 방을 얻었는데 그 신촌 앞에 지금 그 장소 가보니까 그 집들이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복도발 통해서 찾아가니까 이제 경상도 말을 하니까 그 주인 할아버지가 그래요. 어디서 왔느냐고 경상도 어디냐고 그래서 진주라고 그러니까 진주에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깜짝 놀라 아니 할아버지 어르신 어떻게 진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을 내주려고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우리 나쁜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분이 강화도 군순과까지 지나신 분이에요. 6.25 사변 때 진주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참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몇 달간 진주에 머물렀는데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 주인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보리밥에 그거에 이 뭡니까? 뭐 감자에 그죠? 그냥 김치에 이런 정도지 된장에다가 그런데도 몇 달을 그렇게 사는데도 정말 똑같은 식구처럼 잘 진수성찬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그 정성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서울로 올라와서도 그 주인하고 편지를 옛날에는 편지가 교통 서로 주고받는 주된 수단 아닙니까? 통신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진주에서 왔다니까 두 말 안 하고 방대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 오라는 거예요. 향수입니까?
이번 옛날 전설 같습니까?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인적이 좋아서 토인비 교수도 그죠? 그 유명한 토인비 박사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것이 다 무너져도 좋은데 가족제도 그것만은 무너뜨리지 말라. 우리 가족제도처럼 한 가족처럼 좀 그렇게 해보면 안 됩니까? 꼭 북한하고 연방제하고 싶거든. 무조건 때를 누르지 말고 강한 세력하고 무조건 적대적으로 해가 잡아 넣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못합니까? 응? 정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왜 그러냐, 뭐 어쩐다. 왜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못합니까? 응? 어려운 질문처럼 북한 보고는, 김정은이 보고는 사람을 때려주기도 객술도 못하면서 무슨 약점이 잡혔습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 안 하면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 보통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참 선한 이웃 사촌, 이웃 사촌 아저씨 같다고. 그 선하게 생긴 분이 그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게 위고집이고 절대 안 되고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말 못할 게 있습니까? 차라리 있다면은 풀어놓으세요. 감동 있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풀어놓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안 악합니다. 그 당시에는 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아마 포용할 겁니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성이라고 봅니다. 자, 내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다 잡아둬야 되고 내 편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옳고 무죄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화문에 참석했던 한 세력으로서 살인자로서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살인자라도 서로 깨안읍시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도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용서라고 그랬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서로, 그죠?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합시다. 나쁜 의미에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경쟁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런 데서 우리 마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좀 틀렸다고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출세견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려고 대통령하고 그러려고 비서실장하고 그러려고 국회의원하고 그러려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려고 법관 되고 그러려고 군인 되고 그랬습니까? 우리 정말 가슴을 엽시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가슴을 엽시다.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가슴 터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서로 깨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도 모든 잘못을 용서하면 살인자보다 더한 그런 죄인들도 진정으로 입에 발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출세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길어봐야 80평생인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 아파서. 어쨌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